자, 여기 2차 방정식인데, 근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미 하긴 했지. 앞에서 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고 보면 돼. 일단 우리 2차 방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a가 뭐 되면 안 되지? 0 되면 안 되지, 그지? 이런 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지? 해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그걸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있지. 가장 쉬운 거. 이게 제일 쉽잖아.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해서 그냥 구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마이너스 2하고 뭐야?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얼마? 2 또는 3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이제 뭘 사용하지, 원래?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그치? 완전 제곱식이라는 방법을 원래 사용하잖아, 원래는.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쳐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 4지.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세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푼 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5 되는 게 뭐 있어? 뿔마 루트 5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x값은 얼마? 2 뿔마 루트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를 구해주는 방법이 있었지. 근데 이제 이 완전 제곱식으로 계속 이렇게 식을 변형해 가면서 푸는 게 번거로우니까 만든 게 뭐야? 근해 공식이지, 그치? 공식이 어떻게 되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때? 2분의 얼마? 4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4ac 4 해서 얼마야? 2분의 4 뿔마 얼마야? 2 루트 5지. 루트 20이니까. 맞지? 그래서 2로 약분 때리면 얼마? 2 뿔마 루트 5라고 해서 이렇게 근이 똑같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거고, 그리고 근해 공식과 또 뭐가 있어? 이 근해 공식 말고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지, 그지? 짝수 공식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여기서 b 프라임이라는 건 b의 뭐야? b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지.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실제로 요걸로 계산해보면 요 x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그지? x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게 이 짝수 공식이잖아. 짝수니까 써보면 1분의 얼마?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2, 그지? 4의 절반, 맞지? 마이너스 2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2 뿔마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얼마 나와? 그냥 바로 2 뿔마 루트 5가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게 짝수 공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배웠거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처음에 배웠다가 어차피 근만 구할 때는 인수분해를 쓰거나 아니면 뭐만 쓰는 거야? 얘만 쓰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만 쓰는 거지. 어차피 근을 구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들, 그러니까 근만 구할 때는, 근만 필요할 때는 이 과정을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귀찮은 과정은.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가지고 근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이걸로 풀 때는 이제 이 과정을 물어볼 때,
그지? 이 과정을 물어볼 때 여기 막 빈칸 채우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 과정에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푸는 거고 실제로 내가 근만 구하고 싶을 때는 뭐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근을 구했던 게 있는데 똑같아.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얘도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안 돼. 그래서 뭘 쓸 거야? 근의 공식을 쓸 거야. 그럼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x는 얼마야? 2분의 1 뿔마 루트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그럼 계산해보면 어때? 2분의 얼마?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어우씨, 근데 앞에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3을 뭐라고 배웠어? 루트 3의 뭐야? i라고 배웠지. 루트 3i로 배웠잖아. 허수로 배웠잖아. 허수로.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3 버전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했어? 이 방정식의 해가 없다고 배웠어. 맞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없다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지금 고1 버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해를 서로 다른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허수인 근이다 라고 해서 허수잖아 지금 얘. 맞지? 그리고 근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허수인 근이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부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별거 없지? 그냥 원래는 이제 해가 없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허수인 근이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쓴 걸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중3 버전 다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또 판별식이라는 게 있거든. 판별식. 판별식이라고 해서 우리 중3 버전의 판별식은 뭐였냐면 이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라고 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근.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몇 개의 근? 한 개의 근이라고 했어. 근이 한 개. 근이 한 개의 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라 했어? 해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판별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판별식. 뭐라고 하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치? 요 자리. 요게 이제 판별식 자리니까. 요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중3 버전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1 버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고1 버전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쓸 거야. 정확하게. 무슨 근이라서? 실수인 근이라서.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쓸 거고 판별식이 0이면 뭐라고 할 거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할 거야. 뭐 중근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서로 정확한 용어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살짝 바뀌는 거지. 판별식의 내용이. 우리가 중3 버전에서 배웠던 판별식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이제 근의 개수를 찾았다면 근의 개수가 2개, 1개, 0개 이렇게 찾았다면 여기서는 근의 개수는 다 몇 개야? 근의 개수는 싹 다 2개로 보는 거야. 2개. 얘도 2개로 보는 거야. 2개인데 그냥 하나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도 2개로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도 2개고 얘도 2개고 다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는 의미가 없지 이제. 맞아? 그래서 여기 고1 버전에서는 근의 뭘 찾는 거야? 근의 종류를 찾는 거야. 판별식이. 오케이? 그러니까 용도가 좀 바뀌는 거지. 됐어? 중3 버전에서는 단순히 근의 개수를 찾았다라는 용도로 썼다면 고1 버전에서는 개수는 다 2개야. 2차 방정식은 이제부터 근이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두 개야. 무조건 두 개로 보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류가 다른 거지. 판별식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종류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판별식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뭘 갖는 경우야? 그치,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하면 돼?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써주면 돼.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용도가 살짝 바뀌었어. 용도 변경됐어 지금. 됐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기억을 해주고 써먹으면 된다. 됐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지. 원래 알고 있던 판별식을 조금 바꾼 것 뿐이야. 그치? 허근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뭐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판별식도 뭐가 있어? 짝수 판별식이 있지, 그지? 우리 짝수 판별식을 기호로는 보통 4분의 D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짝수 판별식 어떻게 쓰지?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줄어드니까 계산이 좀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도 은근히 좀 많이 사용되니까 같이 기억해주면 좋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근의 판별에 대한 내용이고, 판별식에 대한 내용, 좀 이렇게 바뀐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ax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이 뭐라고 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고, 두 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지. 근의 합과 곱을 계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시를 하나만 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자,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두 근의 합을 찾고 싶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3이란 얘기야. 곱은 어때? 그치, 2분의 7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a분의 c. 그냥 공식이야, 말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이제 그 식을 거꾸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게 뭐야?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x-알파하고 뭐야? x-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야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지? a지, a. 그치? 그러니까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전개한 식과 이 식은 어떻단 얘기야? 같은 식이란 얘기지. 거꾸로 만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보면 ax 제곱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마이너스 a에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같다며. 그럼 여기 x 계수하고 여기 x 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하지. 그치? 그러니까 b가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줘?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상수항이랑 여기 상수항이 같아야 하니까 c가 뭐랑 같아? a 알파 베타와 같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로 나온다 라고 해서 나온 공식이야. 별거 없지, 그지? 그래서 이 공식 잘 외워서 써먹을 수 있으면 돼. 됐지? 어려운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이제 작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
방금 했던 이 내용이랑 뭐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근을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들었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근을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근이 주어질 때가 있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예시로 하나 해보면 어떤 근 x가 3 또는 2가 나왔대. 그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3하고 2가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근이 3하고 2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x-3하고 그 다음 뭐야? x-2 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지. 그래야 근이 3하고 2가 나오잖아. 근데 또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래? 3이래. 그러니까 앞에다 뭐만 곱해? 3만 곱해서 전개만 해주면 나오겠지. 요게 이제 근을 이용한 이제 2차 방정식의 그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지금 요거 한 거야, 요거. 그치? 이 방법 그대로 쓴 거고. 어렵지 않잖아, 그치?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방법이거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이 5라고 할게. 그 다음에 곱이 8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나왔어. 요때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저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2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 공식을 쓰기는 좀 헷갈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최고차항 개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일단 1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을 먼저 써. 그 다음 두 근의 합이 뭐야? 공식이. 두 근의 합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b를 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지. 5.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5가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공식이 뭐야? a분의 c잖아. 그지? 그러니까 a분의 c를 했을 때 8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8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합이 오면서 곱이 8인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래? 2라고 했잖아. 지금 최고차항 개수는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2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10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근이 나왔을 때, 그 최고차항 개수랑 두 근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오고 최고차항 개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되거든.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두 근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걸 쓰고 합곱 나왔다 해서 무조건 이걸 쓰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2라고 나왔대.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럼 지금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첫 번째 방법을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방법을 써보면 어떻게 돼? x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또 x 마이너스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의 최고차항 개수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는 0 이렇게 쓰고 전개하면 되는데 전개가 빡시지.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조금 우회해 가는 거지. 합이 얼마? 4. 곱은 얼마? 곱은 이제 1이잖아. 이거 둘이 곱하면 그치? 합차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럼 x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얼마? 2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니까. 됐어? 그래서 두 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더럽게 나왔을 때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두 근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합곱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이 나왔을 때 좀 더럽게 나온다면 합곱으로 좀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옆으로 빠져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식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요런 게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건데, 잘 봐. 그러니까 2차식의 인수분해야, 2차식의 인수분해.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 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해보자. x제곱. 뭐가 있지? 뭐가 있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원래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못해. 원래는 못하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루트 3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시오라는 거는 보통은 어디 범위까지 하는 거야? 보통은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못하는 거라고. 못한다고. 근데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이거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야. 보통 이렇게 나와.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이해하냐 뭔 말이지? 됐지?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로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을 풀 때는 어찌됐건 해를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실수 범위까지 해서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냥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방정식 풀 때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루트 3하고 x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x 값이 뿔마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하지, 방정식에서는. 이해했어 말이지? 근데 보통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거는 딱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라고.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잘 봐. 이런 게 있어. x제곱 플러스 4가 있대. 인수분해 해보래. 할 수 있어? 이건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도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는 가능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2i하고 x 마이너스 2i로 가능해. 계산 한번 해볼까? 실제로 전개해볼래?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4i 제곱이지.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얼마야? x제곱 플러스 4로 나오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됐지? 아까 그래도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루트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건 너네가 바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건. 오케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 얘를 좀 이용할 거야. 얘. 2차 방정식 작성 1번을 좀 이용할 거야. 1번을. 그러니까 방금 썼던 것처럼 x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식이야.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이제 1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두 근을 구해야 돼.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정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거의 두 근을 구해야 돼. 근데 얘 인수분해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쓰겠지. 그지? 그럼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b 0이지. 뿔마 루트 마이너스 16이겠지. 그지? 그럼 뭔데 이게? 2분의 뿔마 4i잖아. 루트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그래서 2로 약분 때리면 얼만데? 뿔마 2i라는 근이 나오지. 맞지?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잖아. 그지? 근이 나왔지?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이 방정식을, 식을 다시 만드는 거야. 2차 식을. 그럼 근이 2i하고 마이너스 2i가 나오려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2i 또는 x 플러스 2i가 나와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근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럼 결국 이 식이 지금 뭐랑 같은 거야? x제곱 플러스 4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때? 얘를 뭐 했어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거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요 2차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2차 식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나온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게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는영을 붙인 후에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근의 공식으로 이제 근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구한 근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식을 만드는 거야.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인수분해니까 이걸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맞지?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목적이 인수분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근을 가지고 식을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복소수 범위에서. 됐어?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 더 해볼까?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그다음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이 2차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좀 해보고 싶어. 인수분해 하래.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그러면은 일단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는영을 붙인 후에. 오케이? 그리고 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봐. 얼마야?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12. 그러니까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 뿔마 루트 11i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근이 나왔지?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드는 거지. 인수분해 식을.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 또는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고. 끝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결국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게 되잖아. 됐어? 별거 없지? 그지? 왜? 요게 이제 2차식을, 그러니까 2차식 2차식의 작성,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에 이제 켤레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켤레라는 걸 앞에서 배웠지, 그지? 켤레가 뭐야? 짝꿍, 그지? 그러니까 그 바 붙이는 거, 그지? 호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 켤레근인데 일단 켤레근도 두 종류가 있어. 일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는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개수가 전부 유리수일 때, 이때 만약에 한 근이 예를 좀 들어보자. 4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4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켤레근의 내용이지. 그치?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래? 무슨 공식 때문에? 근의 공식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 b 뿔마 어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앞에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근의 공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야?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고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 x제곱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라고 쳐볼게. 개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유리수 말고 무리수도 포함이 돼 있지, 그지? 맞지? 그럼 얘를 근을 한번 구해볼게.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인수분해 가능하지. 곱해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때? x 플러스 얼마? 루트 2,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 만족하는 x값 뭐 나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1 나오지.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다른 근이 루트 2가 안 나왔네. 그치? 이게 이제 개수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B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잖아. 루트 2-1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루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부호만 바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루트가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가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또 다른 하나가 루트 2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ABC가 유리수면 루트는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서 루트 나올 수 있어? ABC가 유리수일 때? 불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만 바뀌겠지. 됐어?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자, 같은 내용이야. ABC가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 하에, 전제 조건 하에, 자, 만약에 X 어떤 한 근이 4 플러스 3i가 나왔대.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4 마이너스 3i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ABC가 뭐일 때? 실수일 때. 오케이? 실수일 때. 얘도 같은 내용이야. 근의 공식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i라는 게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켤레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유리수 조건의 켤레근과 실수 조건의 켤레근. 됐어? 됐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사용을 해야 돼. 항상. 옛날에 그 한올고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어. 이게 이 조건을 안 준 상태에서 한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어떤 뭐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그때 애들이 그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감점을 좀 받았어. 답은 맞게 나왔거든. 답은 잘 썼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서술형이었거든. 그래서 그 주관식 그러니까 쓰는 과정 그 식 쓰는 과정에서 요 조건이 없는데 이걸 써버려서 이제 감점을 좀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잘 봐야 돼. 이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 써도 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어찌됐건 근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다. 두 가지 잘 기억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러니까 조건만 잘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좀 풀어보자. 내용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2차 방정식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지. 허근 들어간 거 말고는. 그지?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게. 일단 42번 한번 보자.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유리수 AB의 합을 구하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니까 그럼 당연히 뭐 쓰는 거야? 근의 공식 써야지. 2분의 얼마?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얼마? 9 마이너스 16이네. 얼마 나오냐? 이거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얼마냐? 7i지 7i. 맞지? 이렇게. 그래서 A 값 얼마? 마이너스 3이지. B 값은 7이겠지. 쉽지? 더하면 얼마? 4. 그다음 47. 자,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일단 근이 나왔다는 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하지. 얼마야? 1 플러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지.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다시 대입해봐. 그럼 x제곱에 뭐야? 플러스 4x 플러스 얼마? 3은 0. 인수분해 되나? 잘 되지. 1, 3 플러스 플러스 해서. 맞지? 그럼 한 근이 뭐야? 다른 한 근이 뭐야? 마이너스 3이겠지. 그치? 쉽지? 개 쉽다. 네, 절대값 포함한 거. 자, 이 절대값 포함한 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것도 우리 그 중3 거 고쟁이 할 때 나온 적이 있었지. 무조건 몇 가지로 나눠? 두 가지. 그치? 첫 번째 뭐야?
3x-2가 0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먼저 이렇게. 그래서 x가 뭐 이상? 3분의 2 이상일 때. 오케이? 이때는 어때? x제곱에 뭐야? 플러스 3x 우변에 2 이항하면 얼마?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되나? 잘 되네. 맞지? 그럼 x 플러스 4하고 뭐야? x 마이너스 1이지. x값 얼마냐? 마이너스 4 또는 1. 범위에 있나? 요거 범위에 만족하는 거? 1 하나 있네. 1. 그치? 그러니까 1 하나가 일단 근이고 얘는 탈락이고. 두 번째는 x가 뭐일 때? 3분의 2보다 작을 때. 그치? 음수란 얘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3x 플러스 2는 2니까 요거 사라지면서 x로 묶을 수 있네. 그치? x로 묶어주면 뭔데?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만족하는 x값이 뭐 나와? 0 또는 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겠어? 둘 중에? 0이지. 그치? 3분의 2보다 작은 거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근은 뭐랑 뭐야? 0 또는 1이겠지.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얼마? 1. 어렵지 않지? 그 다음 57. 가우스. 어우씨, 가우스. 가우스가 뭐라고? 수학자긴 한데. 그치. 가우스 x는 개념, 그러니까 이 가우스 x가 그 뭐야, 우리 그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놈이 아니야 원래. 그래서 항상 정의가 나와 있다고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정의를 항상 알려준다고. 얘가 이제 그 개념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크지 않다는 게 뭐야?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지?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 제일 큰 정수. 그래서 그림을 항상 뭘로 생각하라고? 그림을 수직선에서 x 어떻게? 이하의 그림으로 생각하라고. 여기. 오케이? 요 범위에서 제일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요 그림을 생각하면 돼 항상. 오케이? 그럼 가우스 3이 뭐야? 3이지 3. 3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가우스 2.7은 뭐야? 2. 그치? 가우스 2.6은 2. 맞지? 가우스 2.01은 2.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1.3은 뭐야? 마이너스 2겠지. 맞아? 마이너스 2야. 그치? 일단은 양수값 같은 경우는 뒤에 소수 부분 빼고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근데 음수값에서는 당연히 요거 빼고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3이면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겠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됐지?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 부분이야 이게. 이게 정수 부분이다.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이 뭐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억하냐 혹시?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 양수라고 했지. 그치? 0 이상 1 미만을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고. 이게 소수 부분의 좀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뭐야? 음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소수 부분으로 바꿔주려면 여기다 1 더하고 다시 1을 빼는 거지. 그러면 뭐야? 얘한테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얼마? 0.7. 이게 진짜 소수 부분이란 얘기야. 그럼 이때 얘가 진짜 정수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정수 부분 맞지? 그러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그 수의 정수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됐어? 근데 음수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 그치? 양수일 땐 그냥 뒤에 거 꼬랑지 떼고 앞에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치?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얘도 정수.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가 지금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다 보니까 결과는 항상 뭘로 나와? 정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우스 x라는 놈이 이제 n이라는 정수가 나왔을 때 이때 x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 미만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로 나왔을 때는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요거는 요게 좀 가우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놈이.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그냥 똑같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따져봐봐. 어때? 돼, 안 돼? 인수분해. 1, 2,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6에서 1 빼니까 5 맞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인수분해는? 가우스 x 플러스 3하고 뭐야? 2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가우스 x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분의 1이란 얘기지. 이렇게. 근데 가우스의 정의가 뭐라고? 최대 정수.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나왔대.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전까지. 이렇게. 됐어?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답인 거지. 이게 답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 이 활용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실생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실생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아니지. 어려운 게 어렵지 원래 활용이 원래 어렵지. 그치? 뭐 한번 볼게.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 6m 줄이고 세로는 4m 늘려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더니 처음 땅의 넓이의 3분의 2가 됐대. 이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치? 이런 건 일단 미지수 설정을 해야지. 뭘 x라고 둘래? 정사각형. 그치? 정사각형의 뭐야? 한 변의 길이. 이거를 x라고 할게. 그러면 넓이는 처음 넓이는 x제곱이지. 그치? 이거의 몇 배? 3분의 2배를 했더니 그러니까 3분의 2배가 됐다는 얘기지. 가로를 얼만큼 줄이고 6만큼 줄이고 그 다음 세로는 4만큼 늘려서 이렇게. 이런 얘기지.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이거 풀라고. 이거 만족한 x 구하라고. 양변에 3을 좀 곱할게. 그럼 2x 제곱에 3 곱하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맞아? 전개 계속 해볼게. 얼마야?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6x 마이너스 72. 그래서 2x 제곱 반대로 이항하면 어때?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0. 인수분해가 되나 혹시? 12하고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6으로 되네. 그지? 그럼 어때? x 마이너스 10이랑 뭐야? x 플러스 6이니까 만족하는 x 값은 얼마겠어? 12가 되겠지. 마이너스 6은 음수니까 길이가 될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12가 됐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다 이런 내용들이야. 이런 활용은. 그다음 64.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래? 무슨 근이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요거 만족하는 그 k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x 앞에 뭐가 있어? 짝수가 있지. 2가 있지. 2 짝수. 그러니까 뭐 쓸 수 있어?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지. 그치? 해볼까? 어떻게 돼? b' 제곱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됐어? 우리 2차 부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2차. 우리 1차 부등식밖에 안 배웠어. 맞아? 그래서 여기서 2차 부등식이 어차피 안 나와. 다 없앨 거야 어차피. 전개하면 어때?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 사라지지. 그럼 6k는 얼마? 마이너스 10보다 크네. k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나오지. 얘가 대충 마이너스 1. 얼마 아닌가? 그치? 그럼 이거 만족하는 정수 k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지.
어렵지 않지? 다음 69. 실수 A, B, C에 대해서 B는 A-C랑 같을 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판별하라 했으니까 근 판별하라 했으니까 뭘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돼. 판별식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C. 얘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B가 뭐라 했어? A-C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해야겠지. 그럼 B 대신에 A-C를 이렇게 대입하면 어때? A-C의 제곱 플러스 4AC인데 이게 뭐냐? A 플러스 C의 제곱이지. 그치? 맞지? 곱셈 공식 변형이지. 그럼 얘는 실수라고. 맞아? 얘도 뭐라고? 실수라고. 더했어. 그래도 뭐야? 실수야. 제곱했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됐어? 그럼 판별식을 썼더니 0 이상이 나왔다 라는 말은 뭘 갖는다는 얘기야?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야지. 맞아?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근인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74번. 자,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데? 중근 갖는데. 그럼 뭐야? 조건이 뭐지? 판별식이 0 되면 되지, 그치? 근데 어때? A, B, C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네. 그럼 어때? 짝수 판별식. A, B, C 합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3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가 0 되면 되는 거지. 맞아?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근데 뒤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네. 그럼 이 둘이 뭐가 돼? 계산이 되잖아, 그치? 계산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지. 뭐야 이거?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라고. 됐어?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무슨 수? 다 실수지, 실수. 그치?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 다음 얘도 0 이상. 실수의 제곱 0 이상. 0 이상 더하기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 0 됐대. 그럼 이 세 놈이 전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럼 얘가 0 된다는 건 A가 B랑 뭐 하다고? 같다. B하고 C가 같다. C하고 A가 같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1단원 공식이잖아. 그치? 아직도 나오고 있지, 지금. 지금 이게 몇 단원이야? 4단원이냐? 4단원인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 계속 나와, 이런 거, 공식. 맞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그 다음 77. 자,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말을 또 해석을 해야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니까 뭐야? 판별식이 0 된다 라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얘도 지금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지? 그럼 b제곱, b' 제곱 얼마? k-1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5k 마이너스 4. 이게 얼마라고? 0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전개해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그럼 k제곱 사라지지. 얼마야? 3k는 3이네. k 얼마? 1이겠지. 간단하지?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데 여기서 알파 뭐 구하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걸 딱 보니까 뭐를 하면 되겠어? 공식, 그치? 곱셈 공식의 변형이겠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3? 어허 어허 까먹으면 안 돼. 계속 나와 이거. 두 근의 뭐야? 합. 얘는 곱. 합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2가 되겠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두 근의 곱은 3분의 8. 두 근의 합 얼마라고? 2라고. 샥샥 8 빼기 얼마? 16 해서 얼마야? 아, 마이너스 8이겠지. 485.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래. 변형이지, 변형. 식을 변형하는 건데 일단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당연히. 3a-2의 알파 플러스 1은 0.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전개를 좀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알파 맞냐? 플러스 1은 0이지. 여기서 요 놈하고 요 놈만 냅두고 넘겨보자.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알파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 옆에 있는 베타도 식은 똑같으니까 얼마겠어? 저 놈은 옆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베타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니까 얼마야? 4알파 베타란 얘기야. 그러니까 두 근의 뭐야? 곱이란 얘기지. 얼마야 두 근의 곱은? 1이지 1. 그래서 1 곱하기 4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9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모든 실수 m 값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한 근을 내가 2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할 수 있어? 3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알파와 m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거든.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5알파가 뭐야? 5m 플러스 2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 5 사라지면서 알파는 얼마? m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얼마야 곱하면? 6알파 제곱. 이게 뭐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m과 같지. 그래서 66 까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 하면 돼 이제? 연립하면 되지, 그치? 연립을 하는데 우리 m 값을 찾는 거니까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2를 대입해서 m 값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m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알파를 구한 후에 m을 구해도 돼.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그치? 그거랑 m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전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냥 요거 대입해도 되겠다. 여기 요거 대입할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m은 0이잖아. 전개하면 뭐야? 플러스 4m 플러스 m이니까 5m 플러스 4는 0.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게 뭐야? 모든 m 값에 뭐야? 곱 얼만데? 4. a분의 c. 그치?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되지. 96. 자,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거 만족할 때 k 값 구하래. 자, 두 근의 합이 뭐야? k-2지. 그치? 근데 얘가 두 근의 합이 음수래. 그러니까 k는 뭐란 얘기야? 2보다 작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찾고 있는 게 지금 알파 제곱,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이제 5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보자. 알파 베타는 뭐야? k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하고
요렇게 3개, 요 3개가 들어가는 곱셈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래서 5는 얼마? k-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전개를 해볼게. 5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네. 정리 한번 해볼까? k제곱 마이너스 얼마? 6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반대로 2항하면 얼마?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어때? 마이너스 7이 나오지. 인수분해 되나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네, 그지? 그래서 k 값은 얼마 나와? 7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당연히 뭐야? S1이겠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50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저렇게 나왔을 때 A, B의 합을 구하래.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에 이거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왔지.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 두 근의 합이 뭐야? 2a 곱은 마이너스 4?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2는 0이지. 맞지? 그럼 이거의 두 근의 합은 뭐야? 합은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뭐랑 같아? 요거랑 이게 두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두 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2a 또는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야? 2a 마이너스 4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지. a, b의 관계식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때? 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12. 그럼 요 둘이 곱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8a지. 그래서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3이란 얘기지. 됐어? 그럼 a 2분의 3이니까 다시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b 값 얼마? 1이겠지. 그래서 a, b 더하래. 얼마야? 2분의 5가 나오겠지. 뭐 어렵지 않지? 다음 504번.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자,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맞아? 곱은 얼마야? 2분의 7이잖아. 맞지? 요거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베타 마이너스 1이면서 최고차 함계수가 2인 방정식 찾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을 좀 이용을 하는 건데,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거든. 그지?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앞에서 알고 있잖아. 이제 구해놨지.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곱을 한번 계산해보자. 곱은 어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지. 그치? 알파 베타 얼마? 2분의 7. 이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저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1이지. 얼마야 계산하면? 4. 맞지? 두 근의 곱이 4.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2차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2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인데,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2까지 곱해야지. 얼마야 2 곱하면?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은 0.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2차 방정식이 되겠지. 됐어?
그다음에 509. 요 잘못 푼 거는 계속 나오지, 그치?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고 2학년 때도 했었고 3학년 때도 했었고 지금 또 나오지, 그치? 준수랑 민지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 마이너스 2하고 6을 근을 얻었대. 그럼 어떻게 돼? 식을 만들어 볼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6은 0. 최고차항 계수는 a겠지. 맞지? a로만 나와 있으니까. 전개를 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잖아. 맞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잘못 봤다고 얘가? 이거 잘못 봤다고, 가운데 x계수. 그럼 나머지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 요거 두 개는 잘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민지는 c를 잘못 보고 저렇게 근을 얻었대. 쟤는 근이 더러우니까 합곱으로 가볼게.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4. 곱은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합차 4 마이너스 얼마? 7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러면 어때? 식이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에 a를 곱하면 되지. 맞아? 그럼 어때? ax제곱에 4ax 마이너스 3a는 0이지. 뭘 잘못 봤다고? 요거 잘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건 잘 봤다는 얘기지. 그럼 잘 본 것만 갖고 오는 거지. 어떻게 돼? a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음수인 근을 찾으래. 그럼 a는 다 약분해도 되지. 그치? 그럼 x제곱 뭐야?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되나? 6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6 또는 2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6이겠지. 똑같지, 그지? 앞에서 했던 그 잘못 보고 푼 거 다 똑같아. 자, 다음 13번. 자, 요거 잘 나오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 유형은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건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합이 6이래. 자, 봐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지? 그러면 f 알파는 0이라는 게 성립을 하지. 맞아? 그리고 f 베타도 어때? 0이라는 게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야, 당연히.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때 우리 f4x-3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치?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봐봐. 너네 F1은 0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성립한대. 그러면 fx는 0이라는 그 방정식에 이거의 근이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저게 성립하니까. 맞지? 그러면 f의 O-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뭐야? 근은 4겠지. 왜? F1이 0이니까,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1로 만들어주면 성립을 하겠지. 그럼 얘를 1로 만들어주는 x값이 이 방정식의 뭐라는 거야? 근이란 얘기지, 그치? 해. 그러니까 O-x가 얼마가 되는 x값? 1 되는 x값. 얘가 통째로 1이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값은 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얘가 뭐 되면 돼? 알파가 되면 되겠지, 그지? 알파가 성립하니까 알파랑 베타가 되면 그러니까 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x-3이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일 때 이 식이 성립을 하니까 요거 만족하는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4x는 알파 플러스 3 또는 베타 플러스 3. 어차피 이제 식이 뭐 거의 똑같으니까 한 번에 할게. 그럼 x값은 뭐란 얘기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 또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 결국 이 두 놈이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지. 됐어? 근데 우리 두 근에 뭘 찾고 있어? 합! 더해봐! 얼마야?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 얘 얼만데? 6이래. 얼마야 그래서?
3이겠지. 중요하다. 다음 17번. 2차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복소수 범위에서 하래. 그러니까 i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i가 들어가게끔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를 뭘로 생각한다고? 방정식으로 생각한다고. 는영 붙여갖고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근의 공식 이용해서. 짝수 공식 이용할 수 있네. 얼마야? 1 뿔마 루트 1 빼기 6 그치? 얼마인가? 1 뿔마 루트 5y겠지. 마이너스 5니까 됐어? 그럼 이게 두 근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거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하나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하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몇 번이야 그러니까? 1번이라고? 2번 아니야? 1번이네. 1번이 맞지 않아? 루트 5y인데 그치? 맞지 1번? 1번이 맞네. 별거 없지? 그 다음 20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2차식 fx가 저걸 만족을 시킨대. 이때 fx의 제곱계수가 1일 때 f3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자, x 값이 만족하는 x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이때 어떤 2차식 fx라고 했어. 얘가 2차식 fx야? 얘가 fx인가? 아니야. 그치? 다른 거야 지금. 이 2차식은 요거 말고 다른 fx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다른 2차식. 그치? 2차식. 요 2차식이 f 알파가 마이너스 1. 요게 성립하고 f 베타가 마이너스 1도 뭐한대? 요게 성립을 한대. 이걸 만족시킨대. 이때 우리 fx를 찾는 건데 봐봐.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좀 얼추 비슷한데 이걸 보고 너네가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 지금 요 두 개의 식에서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만 빼고는 다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너네가 식을 뭐라고 만들면 돼? f x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요런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해가 뭐란 얘기야? 알파 베타란 얘기지. 오케이? 왜냐면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성립하고 베타 넣으면 성립한다며.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F1은 1, F2는 2. 기억나? 이거 F3은 3. 요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 fx는 x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뭐라고? 1, 2, 3이다 라고 판단했잖아. 그지? 그걸로 식을 만들었잖아. 그거랑 얼추 비슷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 마이너스 1 이항에서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또는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봐봐. 이 fx는 요거랑 다른 식이거든. 그치? 다른 식이야. 확실히 다른 식인데 근데 봐봐. 얘 근이 뭐야 지금? 알파 베타지. 근데 이것도 2차식이라서 2차 방정식이거든. fx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또 뭐야 얘도? 알파 베타거든. 맞아?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건 아닌데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뭐가 같냐면 그 식의 틀은 똑같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2야.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x-1, x-2는 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고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최고차 함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2차식들은 다 같은 2차식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치? 최고차 함계수 다르니까. 근데 뭐는 같아?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근이 같으니까.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차이만 있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 차이만 있는 거야. 근이 똑같기 때문에. 됐어? 뭔 말인지? 그러면 얘도 지금 근이 알파 베타고 얘도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의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뭐만 다를 수 있다고? 최고차항만 다를 수 있다고. 결국 fx 플러스 1은 최고차항 개수를 몰라.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래? 1이래. 그러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fx는 여기 있는 1을 반대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얼마? 6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fx를 찾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이 두 놈의 연결고리가 이제 이 근이 되는 거지. 근. 알파베타라는 근. 이걸 가지고 요 식이 얘랑 거의 비슷하다. 최고차항만 빼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f 뭐야? f? 3 구하라 했으니까 3 대입하면 얼마인데? 9 빼기 9 빼기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6. 요게 답이 되겠지. 됐지? 좀 어려운 유형이야 이거는. 지금 대표 문제가 이 정도인 거라서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난이도 높게 나오면 꽤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지. 그다음 24.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래? 3 플러스 루트 2i래. 3 플러스 루트 2의 i 라고 나왔어. 이때 무슨 AB? 실수 AB. 그럼 개수가 전부 뭐라는 거야? 개수가 전부 실수란 얘기지. 최고차항 개수도 실수고 x개수 상수항까지 전부 실수잖아.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이 뭐라고? 3 마이너스 루트 2i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저기서 그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이 값이 얼마인데 합이?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그 다음 곱은 얼마야? a, b는 이거 둘이 곱하면 3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i는 9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얼마야 그래서? 11이 되겠지. 우리 찾고 있는 게 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건 어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랑 같지.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대입하면? 36 플러스 22 얼마 그래서? 58이 되겠지. 됐어? 응.